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고 2학년 앤서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 정재민이고요. 오늘 사실은 뭐 수학 설명회도 있으셨고 이미 다니고 있는 학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앤서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오늘 그 두 분 어머니 그 자제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준비를 좀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 보시면 일단은 강사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도 아마 받으셨을 거고, 근데 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오늘 제가 범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최신화를 시켜서 들어왔고, 이제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해드릴 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 아까 사진을 아까 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좀 다이어트를 다시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장 큰 특징은 뭐 오늘 처음 뵈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문과를 전공을 했지만 사실 제 본 전공은 원래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공대 출신이고 반도체 쪽으로 저희가 전공을 하다가 좀 우연하게도 이제 국어를 가르치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빅데이터나 이런 쪽으로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요거를 아이들한테 내신에 접목을 시켜서 이화여고 스타일로 지금 과제를 만들고 교재를 또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제가 요즘 내신 강의에서 좀 세대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뭐 대충 아이들한테 들으셨거나 다른 학원에서 이제 총평 같은 걸 들으셨겠지만 저는 되게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역대급 난도 자체가 되게 평이했습니다. 너무 평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등급 자체가 커트라인이 지금 한두 문제 차이로 아마 끊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급도 잘하면 거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상위권의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위권 애들이 만약에 늘 상위권 시험 점수를 받다가 이제 중위권 애들이 진짜 잘 본 케이스,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다 버리면 중위권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중위권 애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제 게이드의 시험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의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 점수 자체가 이제 1학기 등급을 좌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빠르게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좀 못 봤으면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말고사에서 높은 이제 점수를 받아야 이제 등급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미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범위를 받았었고 이미 작업도 다 끝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뭐 범위로서는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이랑 간단하게 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문항, 올해는 뭐 예상한 대로 3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역시나 이화여고의 전통이죠. 40분 컷입니다.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겁니다, 거의. 그렇죠? 한 문항당 거의 1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과서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33문항, 올해는 이제 33문항 똑같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외부에서는 한 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파고 교과서만 심화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그렇게 뭐 시험 뭐 준비하는데 지장은 크게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원의 도움이 필요했던 시험지긴 했어요. 쉽긴 했으나 왜냐면 일단 외부 작품을 지금 3문항을 좀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시가 이제 보기문항으로 출제가 됐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한 문항에 아예 처음 보는 아이들이 모를 수 있는 현대적 해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 자체가 작품과 비교 대조형은 워낙 이제 이화여고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제 문학이지만 문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네, 3번에서 출제가 됐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특이했던 그런 유형이었고 이 학습활동 유형 자체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화여고에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앞에 있는 지문 작품보다는 학습활동도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여전히 보여줬고요.
외부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문항이 나왔는데 보기로 연계 외부 작품 좀 출제가 됐고 이 외적 증거는 그나마 제가 되게 이화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내신다고 판단하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수능형이에요. 네,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3-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유형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화여고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변별력이 없었고 여전히 촉박한 응시 시간 40분이요. 사실 이번에도 그나마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난도로는 변별이 안 되고요. 그냥 시간 부족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그냥 공부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외부 작품이 나왔긴 했으나 그런 것들을 가벼운 해석조차도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풀이 능력 자체도 부족하고 수능 문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문학 영역 자체의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말고사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줄 거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기말고사 예상 출제 범위는 방금 제가 한 오후 2시쯤 제 재원생한테 받아가지고요. 최신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작년 걸 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확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선활이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시간이 되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요건 확정된 범위고요. 여기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큰 변동이 없게 한두 작품 정도만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범위가 요 정도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한 3개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일단 기말고사 출제 좀 특이 성향 자체가 일단 지문 없이 푸는 유형 자체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대비 안 하면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안 주고 그냥 풀어라. 약간 중학교 스타일. 그리고 극간의 외부 연기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좀 주특기인데요. 아무래도 어떤 작품이 있고 극간회가 있는데 그 극간회랑 관련되어 있는 외부 연기 작품이 뭐가 나올지 애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다 마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이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리고 연시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점이 3월학평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3월 시험을 봤던 그 시험지에서 작품 한두 개 정도, 많으면 2개고요. 거의 한 작품 정도가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대비를 이제 해드릴 거냐면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된 이제 세부 내용에 관한 이제 출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가나 보기 이런 것들, 비교 대조역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화여고 학교 수업 및 이제 기출 기반 집중 포인트 학습이 이따가 이제 PPT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천재적 교과서를 가지고 그냥 수업만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화여고에서 뭘 강조하는지 그런 학교 선생님 이제 수업 필기 내용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복습시켜주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기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몇 시간 동안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시험지고요. 이게 2021년 작년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번에도 출제됐던 유형이랑 선지 자체가 올해 중간고사 1번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출을 그냥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풀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수업도 하고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많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제가 다른 문항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항들은요 이번에 그나마 좀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만 좀 뽑아왔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작년 올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간고사 4번인데요. 작품이랑 선지, 유형까지 아예 똑같아요. 지금 물론 얘는 가나, 다, 라지만 얘는 가나다. 3개지만 그래도 유형은 똑같죠. 선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아이들이 무난하게 맞췄고요. 물론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문항들은 다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 제가 풀고 왔어요.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5번에 나왔던 문제가요. 올해 10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독이라는 요 그림만 활용을 했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똑같죠. 많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오죽하면은 재작년
재작년 26번 32번께요. 올해 21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벌써 2번이나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정도 보셨으면 대충 학교 선생님께서 기출을 활용을 하신다는 걸 알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보시면 또 있습니다. 요것도 2회차. 재작년 9번, 10번, 9번, 30번에 나왔던 게 이번에 26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모습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26번이요. 네, 올해 2022학년도 이번에 30번에 출제가 됐어요. 벌써 지금 한 8문항이나 되죠. 그러니까 벌써 뭐 한 3분의 1 이상이 기출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문제의 유형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문을 외부 작품을 연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시집살이 노래나 불언 이런 것들이 3인고 요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20 작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세팅 자체를 그대로 중간고사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이 작품을 똑같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까지 잡아서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오는 건 확실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답을 이런 걸 고르면 된다까지 수업까지 다 했어요. 네, 그냥 그거 찍으면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도 당연히 그걸 수업을 들으면 그냥 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없겠죠. 또 있네. 보시면 작년 25번인데요. 올해 거의 이제 33문항 중에 마지막까지 똑같이 내줬어요. 그래서 기출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 기출 분석에 대한 능력이 좀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단할 저거를 좀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시간 부족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상위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위권부터 거의 이화여고는 현실적으로 40분 동안 보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좀 시켰어요. 네, 시키다 보니까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다행히도 시간적인 부족함은 사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본문 생략 유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안 주어집니다. 지문이 안 주어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푸시오라는 문항이 이번에 출제가 될 겁니다.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사설 흥보가에 대한 문항이다. 교과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답하시오. 근데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요. 6문제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을 좌우를 할 겁니다. 딱딱딱 이렇게 네, 3문항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각 문항별로 한 5문항, 4문항, 3문항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등급을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연계 작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엄선한 이제 작품이나 연계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 외부 작품이 나온다는 게 끝이 아니라 이화여고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네, 오답을 아마 출제를 할 것이다까지 제가 아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3월학평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말고사는 개인적으로 3월학평을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고 학평 변형 패턴을 제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냥 단순히 3월학평을 제가 뭐 오답해주거나 뭐 그냥 그거 해설 강의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이화여고에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모의고사로 활용했는데 그게 원본이랑 대조를 했을 때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답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요. 그냥 제가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활용해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 이제 2018년도까지는 제가 안 썼는데 2019년도부터 제가 이제 기출 경향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출을 되게 강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배부 자료를 제가 또 PDF를 병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한 번 수업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 연계 작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국이나 이런 외부 작품까지 분석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거 내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건 괜찮아요. 복스테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시간 부족 현상을 좀 줄이는 한 5번 정도 봐요, 매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요. 뭐 피드백 문제나 뭐 학습 피드백 문제는 뭐 다른 학원 다녀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수업 뭐 했고 뭐 과제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뭐 별 내용 없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인원이 되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학교별 카톡 질문방 요게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질문을 다 여기다 하라고요. 그럼 이제
그 방 안에서 아이들을 확인하고 나도 이거 몰랐는데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중간고사가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수행평가가 나름 생각보다 반영 비율이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인원 수행평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해요. 선생님 저 내일 발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살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행평가까지 제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줌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화여고가 이제 저기 기숙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줌으로 제가 1대1 클리닉도 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금 코로나가 좀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이제 밴드를 통해서 제가 복습 영상까지 해서 뭐 수업 시간을 워낙 뭐 제가 뭐 졸립진 않습니다 수업이. 네. 그래서 졸진 않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무료로 무제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질의응답 카톡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1대1 클리닉 제가 이제 줌 켜놓고 아이들한테 질의응답 받아주고 뭐 부족한 부분 개념 설명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밴드 복습 영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다가 제가 복습 영상을 이렇게 매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행평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이틀, 3일 전에 저한테 이제 보내놔요, 자료를. 그럼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요거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내일 발표하는 데 활용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말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아마 수행평가 좀 도움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콘텐츠나 이제 뭐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토요일 날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매주 토요일 날 5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화여고를 제가 뭐 여태까지 뭐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고 타 학교에 비해 거의 진짜 거의 10배, 20배 가까이 제가 좀 전문적으로 분석을 좀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도움 드린 방향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